여보, 빨리 일어나. 지금 안 가면 줄 많이 서야 한단 말이야. 여기 아침 6시부터 남편을 깨우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남편을 깨워 달려온 여성은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유행에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줄을 섰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LA에서 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면서 다니는 중인데 사실 공부보다는 아빠처럼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 아빠는 젊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가난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빨리 커서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여셨어요. 정통성 있는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꽤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인점으로 식당이 5개가 있을 정도로 성공하였고 우리 집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잘 된 후에도 아빠는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주말에도 집에 잘 계시지 않았던 생각이 나네요. 아빠의 레스토랑은 이탈리아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식당에 놀러 가면 밖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자신이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식 피자 같은 건 음식도 아니라면서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커피도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가 진정한 커피라면서 아메리카노 같은 걸 어떻게 커피라고 부르냐며 절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은근히 제가 그 음식점들을 물려받아서 계속 장사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던 우리에게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그 어두운 구름은 바로 팬데믹이라는 것이었는데 팬데믹 기간 손님이 줄어들면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5개였던 식당을 3개로 줄여야 했어요.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다시 괜찮아질 만하니 이번에는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높아지고 음식값도 높아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많아서 경쟁도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망한 건 아니지만 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요즘은 한식이 유행이고 이탈리아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음식점도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빠는 자신만의 고집이 세셨고 물론 저도 아빠의 고집과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참 존경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들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아빠의 음식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한식을 추천한 이유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류가 유행이고 케이팝도 좋았고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한식이 유행이라서 학교에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페스티벌 때 대학교의 공터에는 많은 푸드트럭이 와서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그곳을 갔는데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컵밥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밥 위에 소스와 재료를 올려주는 형식이었어요. 친구는 닭강정이라는 한국식 닭 요리를 선택했고 저는 만두와 잡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밥도 팔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얼마 걸리지 않아서 바로 주문한 음식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데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건강에 좋은 것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도 한식이 많다고 했는데 확실히 한국 음식은 인기가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음식 사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을 여행하고 온 친구가 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믹스커피라고 불리는 인스턴트 커피였거든요. 미국 마트에서도 인스턴트 커피가 팔기는 했지만 저는 그냥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 거름망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드립을 해서 마셨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다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거 꼭 마셔보라면서 커피 좋아하는 자신이 마신 커피 중에 최고의 커피라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저를 놀리는 거로 생각하면서 물을 끓여서 믹스커피에 부어서 마셔봤어요. 아빠처럼 이탈리아 스타일 커피를 고집하지는 않았어도 커피라면 시간을 들여서 끓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 끓이는 시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이런 훌륭한 맛의 커피를 만들어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미국 못지않은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1인당 연평균 커피 소비량이 512잔이나 된다는 걸 보고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커피 믹스를 발명하면서 물만 부으면 완벽한 맛과 향을 내는 커피가 생겼고 언제 어디서라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한 한국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만나면서 커피 문화가 고급 문화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고급 커피들도 까다로운 한국인의 입맛을 맞추려면 그냥 커피 맛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커피로 발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방학에 한국을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놀란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아주 컸고 깨끗하고 깔끔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보다 더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가야 하는 곳은 서울이 아닌 강릉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유명한 카페도 많고 맛있는 커피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강릉의 안목해변의 커피거리라는 곳에서 카페를 많이 차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유명한 바리스타에게 교육받기로 예약했고 이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사실 내키지 않았는데 저는 LA에서는 지하철을 잘 안 타거든요. 미국에서 가급적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것이 좋아요. LA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숙자와 악취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절대 혼자서는 지하철을 타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처음 타러 가는 한국의 지하철은 영어로 길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해서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는 유리로 전면을 가려놓은 시설은 처음 보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철로에 떨어질까봐 걱정될 때가 많아서 지하철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자 쓰레기 하나 없이 무척 깨끗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좌석도 노약자석이 따로 있었고 무려 임산부를 위한 좌석까지 있었는데
제가 탄 지하철은 사람이 꽤 있는 지하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에 한국이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 내렸는데 서울역은 정말 큰 기차역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이 너무 커서 혼자 어디로 가야 하나 멍하니 이곳저곳을 바라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 여성분이 제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KTX를 타야 한다고 표를 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분은 저에게 자신이 표를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표를 살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셔서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는 그 여성분의 행동에 놀라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강릉역까지 가는 KTX 표를 샀습니다. 기차가 있는 플랫폼으로 갔는데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표를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온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었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한국 남성분이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 한국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역에는 출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열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KTX도 정말 좌석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좌석 앞에 테이블도 있었어요. 저는 부산행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에 나왔던 열차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이 되었어요. 저의 오늘의 목적지인 강릉역은 서울에서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꽤 거리가 멀지만 고속열차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심을 지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KTX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빠른데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의자 옆에는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있고 덕분에 편하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서 한국의 열차에 여러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창밖의 한국의 풍경은 산이 정말 많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놓고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기차에서 다른 한국인들은 간식이나 햄버거 세트를 사와서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무엇인가 먹을 걸 사올 걸 하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릉역에 도착해서 커피거리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예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카페라테를 한 잔 시켰어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커피가 나왔어요. 커피를 만드시는 분의 손놀림은 프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해변을 걸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진짜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마시던 아이스커피는 조금 밍밍한 맛이 났는데 한국의 커피는 진하면서도 고소했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커피와 해변까지 완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선 한국식 커피를 배우기 위해 바리스타님이 계신 카페로 갔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바리스타 선생님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차근히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커피콩을 고르면 되는지, 커피콩을 열을 가해서 볶는 로스팅 과정도 배웠어요. 이 과정부터 정말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론을 배우고 여러 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시간, 온도, 공기의 흐름까지 조절해야 일정한 맛을 내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스팅한 커피콩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쳐서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를 추출하게 됩니다. 기계가 아닌 필터에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서 핸드드립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진한 커피에 우유를 넣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커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커피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더 나는 것도 있고 탄맛이 나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했습니다. 나름 커피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웠어요. 바리스타 선생님의 커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집중력이 강하셨고 빠르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손재주도 너무 뛰어났어요. 다른 수강생들을 봐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라떼나 바닐라라떼 등 다양한 카페 메뉴도 배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커피 만드는 걸 배우는 동시에 강릉의 여러 카페에도 갔어요. 인테리어도 다양하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하는 곳도 많이 있었어요. 각 카페마다 자신들이 고른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디저트들은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한국의 떡이나 조각 케이크와 같이 먹는 커피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 저는 어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곳은 옛날 한국의 다방이라는 곳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에 계란에 노른자를 띄워줬는데 이런 커피는 처음이라서 너무 놀라웠고 의외로 맛있어서 더 놀랐어요. 정말 한국의 커피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미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여러 군데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곰탕이라는 음식입니다. 친구들이 곰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한국은 곰을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곰탕은 소고기의 양지와 사태 등의 부위를 오래 끓여서 만든 국물이고 여기에 밥과 함께 먹는다고 했어요. 저는 곰고기는 아니었지만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말에 기대하면서 음식을 기다렸어요. 맑은 국물 안에는 소고기와 파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설렁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솥뼈를 위주로 끓였고 이건 고기를 끓여서 국물이 맑다고 했어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온몸이 따뜻해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흰 쌀밥을 거기에 넣어서 먹길래 저도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속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김치와 함께 먹었더니 더 맛있었어요. 제가 곰탕을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자 친구 중 한 명이 이사벨라가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해서 웃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라서 해산물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미국에서는 비싸서 잘 먹을 수 없는 굴 요리도 배부르게 먹어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굴 요리를 좋아하시는 아빠가 한국에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이 끝나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보셨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기계 앞에 서서 먼저 잔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잔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원두를 갈아서 그라인더에 넣고 템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원두를 잘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뽑아주면서 주변을 잘 정리해줬어요. 에스프레소를 먼저 4잔 뽑아서 선생님께 드렸고 다음에는 카푸치노 4잔을 만들어야 했어요. 에스프레소는 커피만 뽑으면 끝이었지만 카푸치노는 커피에 스팀으로 데운 따뜻한 우유로 모양을 내서 넣어야 해서 쉽지 않았어요. 정말 손님에게 커피를 내듯이 정신을 집중해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재빠르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커피들의 맛을 보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셔서 저는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바리스타 선생님은 열심히 잘 배웠다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 긴장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필기한 공책을 소중하게 들고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달 동안 배운 한국 스타일 커피로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할지 정리를 했고 커피컵과 기계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빠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아빠는 한국식 카페라는 말에 그런 걸 커피라고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딱 1년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해서 돈을 꼭 갚을 수 있고 잘 안 될 경우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게를 얻어서 한국식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였어요. 그리고 직원을 한 명 구해서 한국식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메뉴에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내용을 넣어놓고 일회용 컵도 한국에서 봤던 컵의 디자인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2명뿐이었지만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했고 그냥 동네에 몇몇 손님들이 다녀갔어요. 우리 카페의 커피 맛은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드립 커피에 크림이나 시럽을 추가해서 마시는 커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진하고 한국 스타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를 중심 메뉴로 하였어요. 원두도 제가 일일이 맛을 보면서 가장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한국에서 마셔봤던 커피 믹스의 느낌도 나는 커피였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 가게의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이스 카페라떼를 시키는데 보통은 가지고 가거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다들 핸드폰 카메라를 들어서 커피와 자기 모습을 찍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메뉴를 주문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카페에 오시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SNS에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여기 커피를 마시고선 너무 맛있다며 미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커피였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핸드폰으로 봤는데 예쁜 여성 인플루언서였는데 우리 카페에 아이스 커피를 들고선 아침마다 여기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이 카페로 와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다들 한국식 아이스 커피를 좋아했고 아이스 녹차 라떼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바닐라 라떼와 함께 판매하는 한국식 빵도 많이 찾으시는 메뉴였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카페로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게다가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도 아침부터 자신과 아내의 커피를 사겠다면서 줄을 서 있자 그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카페 홍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파파라치까지 우리 카페가 잘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카페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보다 달콤하고 고소한데 아이스로 마셔도 그 진함이 약해지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으면 이 정도 줄이면 다른 카페는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커피 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서 그 점도 너무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여성분들이 남편과 같이 아침에 줄을 많이 서 있거나 남편들이 아내의 모닝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행처럼 남편이 한국 커피를 사다 줬다고 자랑하는 SNS 올리는 아내도 있고 데이트를 위해서 우리 카페를 찾는 커플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졌어요. 게다가 하루에 몇 번씩 들리시는 단골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한국 커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빠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에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저에게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내려드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면서 제일 잘 팔리는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빨대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커피도 괜찮구나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배워온 한국식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씩 우리 가게를 찾아오신 아빠는 요즘 이상하게 이 커피가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가 아니면 커피도 아니라고 말하던 아빠가 제 커피가 맛있다고 오시는 게 정말 맛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제 장사 실력을 믿고 제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 커피를 팔 카페를 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식 디저트인 약과와 떡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도 함께 팔아볼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미국에 모닝 커피런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 카페에 오기 위해서랍니다. 한국 사람은 커피 취향이 다양하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카페라떼나 바닐라라떼 등 여러 가지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커피에 대한 입맛이 까다롭다 보니 한국인의 입맛을 잡기 위해 카페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 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벨라 씨는 한국의 믹스커피를 먹어보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의 커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카페로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